네, 11주차 2강 14장 승합 슈퍼에러 실험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우리가 출력전압 VO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출력전압 VO는 그래서 1-D분의 1의 VI가 이렇게 유도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CBU를 조정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출력 전압이 승합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식을 유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결과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0.5인 경우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출력 전압 VOT는 0.5라는 얘기는 T분의 T-온이 반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 주기에서. 즉 T-온이 요만큼 반 딱 왔을 때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요랬을 때 그리고 T-오프가 여기인 거야. 이렇게 빠질게. 이렇게 나눌게요. 그랬을 경우 여기다 대입해주면 0.5는 2분의 1인 거니까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지. 올려주니까 2VI가 나와주는 거야. 즉 입력 전압이 직류 전원이 5V이면은 10V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이제는 0.75인 경우를 0.25인 경우를 볼게요. 0.25. 0.25는 4분의 1이지. 4분의 1이야.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은 몇이 돼? 그렇지. 4분의 3이 되겠네. 뒤집으니까 3분의 4 V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0.25일 때는 지금 이거를 0.25라고 하자고. 이때는 3분의 4 VI가 되고 그리고 0.5일 때는 출력 전압이 2VI가 되는 거야. 이 VI보다 2배가 더 커진다는 얘기인 거야. 즉 10V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10V. 여기를 10V라고 할게요. 여기는 5V라고 하고. 여기가 10V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분의 4VI일 경우에는 여기가 5V면은 3분의 5, 4, 20이니까 36, 18, 36, 18 해서 약 6.67V 되네. 5V보다 조금 큰 파형을 그려보면은 그래서 요랬을 경우에는 파형이 요 정도 나와진다라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0.5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온다고? 10V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0.75인 경우에는 이게 4분의 3이 해당되는 거니까 1 빼기 4분의 3은 4분의 1이고 분의 VI니까 얘는 4VI가 되는 것이지. 그치? 이 얘기는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럼 T분의 T-온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려면 이 정도가 4분의 여기를 반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4분의 3으로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T분의 T-온이 이거야. 0.75라는 얘기는. 이때 몇 볼트가 된다는 얘기야? 5니까 20V.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 갖고 12율 갖고 강압 초포하고 좀 다른 의미지 지금. 그래서 강압 초포하고 승합 초포하고 이 12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합 초포일 때 0.75일 때는 이렇게 높게 뜨는구나. 얘를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인 파형은 고조파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항력이 있는 데다가 커페이터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고조파에 해당되는 주파수 신호를 갖다가 바이패스 시켜주면은 여기에 걸리는 출력 전압은 직류만 뜬다라는 얘기야. 직류만. 커페이터가 직류만 잡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그래서 직류 전압이 평안하게 여기일 때는 20V 정도로 그리고 여기일 때는 몇 볼트 나와서 10V 여기일 때는 6.67V의 평활한 전압이 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퓨리에로 분석하는 거는 요 고조파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커페에다 달아준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이 12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전압 파형이 이렇게 뜨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 사실은. 스위칭 소자는 가장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고, 스위칭 소자로서 이제 쓸 수 있는, 소자로는 트랜지스터 쓰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에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칭을 위한 스위칭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PWMC로 펄스의 폭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펄스의 폭을 이렇게, 이거 조절하는 게 뭐라고? 12U를 조절하는 것이지. 이거 뭐 그림 잘못 그렸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펄스의 폭, 위드스를 WID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린 신호 발생기를 쓰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다 해서 회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 아까 스위치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위치 달고 하는 거니까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달아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부품의 장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뭐 1N 4001에서 뭐 6번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렉티파이어 하는, 정류하는 다이오드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NPN형 쓰면 되고요. 300mH 했니?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숫자가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304라고 써 있으면은 300mH 했니가 될 거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인덕터일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인덕터. 저항, 가변 저항이 104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가변 저항. 가변 저항. 얘는 어떻게 읽어? 10 곱하기 10의 4승 해서 얘는 몇 옴짜리란 얘기야? 100kΩ이라는 얘기야. 100kΩ. 103이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얘는 10kΩ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 저항이다 라는 얘기예요. 인덕터일 경우에는 얘는 30 곱하기 10의 4승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3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이 돼? 이거 없어지니까 300mH 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숫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 실험할 때도 이거 300mH 했니 썼었죠? 그렇게 써져 있는 거를 확인하고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인덕터일 땐 그래서 뒤에다 뭐 달아준다고? 10의 마이너스 6승 달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여기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전에 콘덴서가 아니면 안 써있어. 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이걸 기호로 숫자로 써놓는단 말이야.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커페이터야. 이때는 104 써있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커페이터는 피코가 기본이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10에 요거 해주면 5승 곱하기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몇이 돼? 0.1이지. 10의 마이너스 6승은 몇이야? 마이크로. 그래서 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0.1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마일러나 뭐 세라믹이나 이렇게 숫자로 써 있으니까 그런 커페이터는 이렇게 숫자 써 있는 거. 커페이터일 때는 기본적으로 피코를 써줘야 되고 인덕터일 때는 마이크로. 그리고 가변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에 콘덴서는 10마이크로페럿 그냥 바로 써있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1kg, 2.2kg, 10kg을 또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지. 얘는 갈검빨로 써져 있어. 갈색, 검정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색띠 저항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2.2kg는 어떻게 써 있을까? 빨로 되어 있겠네. 얘가 2,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니까 22, 아니 10의 흑, 갈. 빨간색이 써 있으면 10의 2, 주황이 써 있으면 10k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10kg는 갈검 주황색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kg면 갈검 주황색, 빨 해주면 2.2kg 이런 저항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저항 읽는 법도 빨간색이면 이렇게 그래서 1kΩ, 2.2kΩ, 3kΩ, 5k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10kΩ, 20kΩ, 36kΩ, 57kΩ 이렇게 되면은 거기 세 번째 색띠가 주황색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구별만 하더라도 요거만 두 개만 기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항을 읽는데 많이 쉽게 읽어줄 수가 있고요. 요게 트레이닝이 되면은 한 단계 더 앞으로 155ohm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갈색, 녹색, 갈색이다. 라고 해서 키로가 아닌 저항일 때는 세 번째가 갈색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트레이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색띠 있는 거 또 이렇게 좀 해주길 바래요. 자, 트랜지스터 이것도 아직도 모르는 학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학생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봤을 때 다리를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란 말이야. 다리를. 그래서 1번, 2번, 3번이 ECB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딱 했을 때 다리를 봤을 때 여기가 플랫한 거, 플랫 FLAT 평평한 면이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또 요렇게도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보라는 얘기야. 플랫한 여기가 플랫하잖아. 여기가 이 플랫한 것을 갖다가 요렇게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 빼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빼놓은 것도 있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얘는 사실은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마다 그런 걸 잘 주의해서 보고요. 이 그림 볼 때 여기가 플랫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다리를 의미하는 거야. 핀. 내가 얘기했었지 이 핀. 핀이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점으로 이제 보이게끔 해놓은 거로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시트는 또 이렇게 해놓고는 둥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빼놓은 것 이런 데이터 시트도 있지.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네. 초포 회로 실험 다음과 같은 회로를 구성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류전원 5V를 넣었을 때 이 출력 전압 값이 5V보다 높게 뜨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야. 신호 발생기에 넣어주고요.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에 과전류 흘러가지고는 아웃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변 저항 그냥 전류 제한용으로 저항 하나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인덕터 300mm 쓰고 다이오드 사용해서 1N4004 써서 실험을 하십시오. 스텝 1, 2 신호 발생기 구형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10kHz 그리고 얘는 피크 투 피크를 마이너스 3V에서 3V 넣게끔 되어 있네요. 우리 교재 강압도 이렇게 넣어도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BU를 40%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멀티심이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CBU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 구형파로 선택을 한 다음에 CBU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할 때는 학교 와서 실험할 때는 이 구형파로는 CBU이 조절이 됐어요? 그렇지 안 됐지. 그래서 이 신호를 뭐로 바꿔줬어? 그렇지 펄스로 바꿔줬어요. 펄스로 바꿔주고 듀티 사이클을 40%로 0.4로 바꿔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실험을 하라는 얘기였던 것이죠. 앰플리튜드를 3V라고 했는데 얘를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신호 발생기를 앰플리튜드 3V 하면 피크 투 피크가 3V가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보는 겁니다. 스텝 1, 2 신호 발생기 구형파 출력. 신호 발생기 구형파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스위칭이 T-ON 되어 있는 것이지 스위칭 ON한 상태인 거야. 그렇죠? 신호 발생기. 그랬는데 지금 출력 파형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즉 여기가 T-ON이라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죠. T-ON. 그래서 강압주파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느낌이 우리 출력 파형에 나타나지는 거고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시킨 것 같고 하면은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건 T-ON, T-OFF야. 그래서 그때의 그런 것에 대한 출력 파형 나와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채널 A가 A나 B가 칸당 5V, 스케일이 5V로 되어 있네. 즉 5V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3V 정도로 넣어준 거야, 지금. 그리고 출력 전압, 저항 양당 간의 전압을 쟀더니 몇 볼트가 됐어? 지금 5V보다는 높이 떠 있지? 이렇게 높이 떠 있어요. 그 다음에 0V로 이렇게 갔지만, 얘의 직류 평균 값은 5V보다는 작을 수 있어요. 그쵸? 작을 수가 있으나, 얘를 갖다가 이제 고조파 분석을 해서 바이패싱, 커페이터를 달아주면은 5V보다 높아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하 저항을 10kΩ로 바꿨더니만 이렇게 조금 이 변화율이 좀 더 급격하게 변해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으나 얘도 마찬가지로 칸당 5V 단위에서 5V보다는 높게 전압이 뜨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커페이터를 달았어요. 부하저항, 좀 전에 부하저항 10kΩ로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kΩ에다가 병렬로 커페이터를 달았어. 그래서 커페이터 0.1 마이크로페렛을 달았더니 얘는 그 고조파 분석 이런 식으로 파형이 떴었지. 이런 식으로 떴는데 이러한 신호도 주기적이기 때문에 얘는 퓨리에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퓨리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퓨리에에서는 직류 성분과 그리고 사인 성분과 그리고 코사인 성분의 합이다라고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퓨리에 급수잖아.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은 사인을 코사인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해가지고 직류 성분과 사인, 직류 성분과 코사인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또는 사인과 코사인은 지수함수로도 또 바꿀 수가 있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직류 성분과 지수함수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직류도 지수함수로 다 바꿔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복소 지수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온은 키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고조파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페이터를 달아준 거예요. 0.1 마이크로. 그랬더니 아까 그 전압이 떨어지는 것이 T-OFF일 때, T-ON일 때 0V가 되고,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요런 것들이 커피에 달아주니까, 이렇게 약간 평활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럿을, 이제는, 10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고조파를 갖다가 훨씬 더 잘 패싱을 해줬네요. 그래서, 바이패스해서 직류 신호로 포착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류 전압 5V였었는데 직류 전압이 5V였는데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5V하고 10V 사이인 반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거의 뭐 7.5V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얘가 12율이 지금 40%였으니까 40%는 1-D 해줘가지고 10분의 4에 VI 써주면은 이거는 10분의 6 그래서 4분의 이거 10분의 6 되지? 이거 해주면 10분의 6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래서 6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0 곱하기 입력자는 5V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2, 3은 6 2, 5, 10 그래서 이거는 25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5는 3, 8에 24 1점 이렇게 나오니까 3, 3은 9 3, 3은 9 해서 8.333V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여기가 8.33V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지는 건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는 12율만 바꿔놓은 거예요. 부하저항 이제 커페이터 이거 다 뺀 거지 이제 콘덴서 뺀 거야. 부하저항 2.2kg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12율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율 빨간 거로 나타나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출력 전압은 12울 T 스위치가 ON일 때 0V가 되고, 그리고 스위치가 OFF일 때는 출력 전압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러한 파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아까대 12율이 60%였을 때 보니까 이게 전압값이 몇 볼트가 됐어요. 지금 이제는 한 칸, 두 칸 이상으로 여기가 떠져 있네. 그치? 최고값이, 피크값이.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율이. 그래서 출력 VO는 1-D분의 VI 해가지고 요 12율 조정하니까 전압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10kΩ로 봤더니 더 이제 기울기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뜨는 것을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지금은 못하지만 이걸 실험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부품 꼽아서 하나 이렇게 하는 거나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하 저항 10kΩ에 병렬로 0.1 마이크로페렛을 추가했어요. 그때는 조금 평활해지고 있죠. 평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율이 60%일 때인 것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전압이 어느 정도로 떠야 하냐면, 그래서 출력 VO는 1-D분의 VI니까 60%니까 0.6이니까 0.4, 4분의 10이 되겠네. 4분의 10 VI가 되는 것이야. 여기 10 VI가 5V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거 4분의 50으로 계산할까? 아닌가? 2.5가 되지. 그거나.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 돼요? 25, 5, 20, 12.5V 정도의 출력 전압이 나타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계산하면은 보니까 출력 전압 이렇게 떠있죠. 지금 발피스 해서 5V, 10V, 칸당 5V예요. 10V. 그 다음에 정중앙, 중앙인지 중앙보다 좀 작든 해가지고는, 그래, 2.5V, 12.5V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주목해야 할 거 한 번 더 요점을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3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또 있고 시간이 너무 지금 짧아가지고 검토사항까지도 내가 풀어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